박하사탕을 항상 외쳐주셨는데 오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만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환매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장이라 보겠고요. 저는 이어집니다. 시장이 뭐 올라갔다 해서 눌리지 않고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은 순환매식으로 지금 계속 은행주도 올라가고 제약바이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오늘 네이버 같은 건 눌렸지만 어찌됐든 계속 이게 며칠 전에 게임주도 마찬가지 좋은 뉴스 나오면서 올라왔죠. 이게 패턴에 따라서 주식들 자체가 패턴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순환매 장세는 우리가 상승장에서도 나오고요. 하락장에서도 반등 줄 때도 나옵니다. 그 순환매가 계속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죠? 느껴야겠죠. 이게 본인들 각자, 제가 각각의 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비중 축소할 게 있고 더 가는 주식은 홀딩할 게 있고 제가 이걸 패밀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을 밑바닥에서 이야기했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 있죠. ETF를 만약에 샀다면 일부분은 팔지 몰라도 나머지는 홀딩이라고 제가 패밀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죠. 시장이 갈지 알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비중을 크게 했어요. 어떤 주식이든요. 그리고 바닥에 있고 이동평선이 21, 61선 멀리 있는 경우는 밑에서 사면 절대 팔지 마라. 그리고 올라올 때 비중 축소하라 했죠. 비중 축소할 때 61선. 오늘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이 그동안 61선을 넘어간 적이 없죠. 그 대신 제가 아침 방송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강하게 올라갈수록 좋은 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하면서 하나 더 팁을 이야기한다면 근데 올라가도 가짜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짜라고 해서 그냥 수익 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다 하면 매매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라는 거죠. 이게 순환매 장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고고싱이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좀 모르시면 좀 다시 한번 들으면 되겠죠. 우리가 상승할 때도 엘리어트 파동도 상승할 때도 1, 2, 3, 4, 5%로 올라가면서 상승이 1파, 3파, 5파로 해갖고 3이라는 숫자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일봉도 보겠지만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을 3번 이상 두드리니까 지금 열린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봉도 마찬가지 월봉의 시초가 기준으로 3일 안에 그쪽을 넘어가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올라가다가도 우리가 조정을 할 때는 주봉이 바뀐다든가 지금 올 시초가 기준으로 지금 이번에는 주봉이나 월봉이랑 똑같죠?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똑같을지 몰라도 다음 주에 지금 올이 양봉이니까 다음 주에 주가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조정받는다는 거죠. 조정받을 때 예쁘게 받으면 여러분 좋겠죠. 이제 하면서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7월 달에도 양봉. 제가 저점 잡아줬으니까 어떻게 괜찮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목표치가 2,500, 2,600.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하나 더 팁 드릴게요. 이 시장이 지대로 갈 때는요, 우리가 뭘로 알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 코로나 터질 때도 음봉으로 빠졌죠. 이게 월봉으로 큰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캔들 자체를 봤을 때 양봉이 그 음봉을 감았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엔터를 쳐도 늦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폭까지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음봉이 나왔고 이때 당시에도 양봉 나왔고 지금 음봉이 나왔고 오늘 또 나오고 지금 7월 달에 나왔죠. 이 음봉을 감을 때까지는 다 단기 반등인 겁니다. 그거 아시고 보시면서 우리가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도 마찬가지 양봉이겠죠. 이번 주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이냐. 오늘 드디어 61선을 넘어갔죠. 근데 그 61선이 작년 12월 달 이때 넘어간 이후에 지금 올해는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근데 보세요. 61선을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두드렸죠. 그러니까 열리죠. 3이란 숫자를 제가 왜 많이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지금 시장 그런다 해도요. 제가 여기에서 신의 향수뿐만 아니라 손수 해석이든 아침 방송이든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특정 이평선을 어떤 거 똑같아요. 61선이든 240선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특정 이평선을 돌파하죠. 그러면 다시 제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아실 때 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2,500의 목표치가 있고 거기를 안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올라가도 흔들렸다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상해 지수, 종합 지수, 그러니까 상해 지수를 보면 중국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가 결론은 제꼈다 갔을 겁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순환매 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내가 종목당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면서 이것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번에도 바닥 맞춰준 것처럼 올라가다가 꼭지 칠 때도 그런 모양 만들거든요.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이야기도 많이 했죠. 지금 이동평균선과 지금 캔들이 60일선을 넘어간 거지 이동평균선은 아직 60일선을 돌파 못했죠. 이 이야기도 많이 했죠. 20일과 60일선이 골든크로스 나면 어쩐다고요? 올라가도 다시 그쪽으로 옵니다. 상해 지수가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 올봉도 마찬가지, 똑같이 양봉이고요. 주봉은 이번 주하고 똑같으니까 마찬가지겠죠. 일봉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선물 기준선도 315, 320, 325, 지금 330이 목표치거든요. 그쪽에서 흔들린가 좀 보시고요. 결론! 순환매 장세를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정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제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60분봉 보겠습니다. 60분 보면 진짜로 우리가 240선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240선을 넘어가니까 진짜 올라가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60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나니까 이러고 들어오죠. 이게 우리 시장 일봉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봉 보겠습니다. 30분봉도 마찬가지죠. 240선 기준으로 여전히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 240선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좋게 긍정적으로 보셔라. 아래에 있을 때는 진짜로 안 좋은 거죠. 이거 하나만 알으셔도 MTN 방송 들으신 분들은, 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골드만 나니까 이렇게 조정받죠. 이거는 분봉이기 때문에 그러죠. 일봉은 좀 느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분봉이죠. 5분봉도 마찬가지죠. 230 이해했죠. 결론,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60분봉, 30분봉, 5분봉 봤을 때 240선 위에 있죠. 그니 시장이 강한 거죠. 내려올 때 지지하고 내려올 때 지지하고 그 모양을 만드니까요. 240선이 깨기 전까지 여러분이 느끼시고 일봉 기준으로는 21선이랑 각각 제가 여러 번 알려준 거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월 들어서 정말 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신의 한 수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AS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28% 가까운 정말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AS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6월 10일에 추천해 주신 케어제는 반대로 아쉽게도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두 종목 함께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많은 걸 알려드렸으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이 주식을 보면 로봇 관련주도 지금 좋은 뉴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좋다고 보시고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 모양을 만들 때 하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박스를 그렸던 주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격하지 마시고요. 눌릴 때 지금 보면 캔들이 올라가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음봉 나올 때 하지 마시고 가까이 21선이나 60일선은 가까이 왔을 때 양봉 나올 때 공격하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 스탑을 잡아가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케이젠, 케어젠을 보면 이 주식을 봤을 때 제가 손절을 작게 잡는 전문가죠. 이게 손절을 작게 했을 때 다시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걸 보면 240선 기준으로 손절을 작게 잡고 다시 두 다리 모양을 만들고 이날이 급소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특정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이게
저도 손절선을 길게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게 잡으시고 다시 저점이 안 깬다든가 240선 살아있을 때 이런 모양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공격하면 매수할 수가 있고 다시 지금 올라와죠.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들 좋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눌릴 때 지금 또 여기에서는 추격하지 마시고 눌릴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봐야겠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종목 모두 추세 지켜보면서 눌림 시에 다시 한번 기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태고 사이언스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예요. 이게 동물 대체 실험도 하고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바이오주들 보면 우리가 바이오주는 매년 보면 학회가 있어요. 이번에 보면 뭐 8월 6일, 9일 그 사이에 세계 폐암 그 학회가 있고요. 9월 달에도 있고 여러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제가 그런 말 했죠. 코로나가 있는데 바닥권에 있다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위에 있을 때가 높이 올라질 때 문제 있는 거고 바닥일 때는 무슨 일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겨울이 되면 이런 학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이것도 그런 쪽 약간 태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매수가는 많이 올라 버렸네요. 21,000원 이하에서 초반이나 이하에서 사시면 되겠고요. 목표치는 24,000원까지 보겠습니다. 24,000원까지 보고요. 손절은 2만 원 잡겠습니다. 2만 원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쪽에 있는 쪽에 양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면 다시 저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매매랑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매년 학회가 있다는 거 많은 학회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 괜찮은 주식들 많으니까 하시면 유볼도 이거 1000% 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 가운데 태고 사이언스 주셨습니다. 매수가 21,000원 그 이하선에서 한번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2만 원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